일단 2차 부등식이 뭘까? 한결 컨닝해도 돼. 뭐라고 써져 있어? 부등식에서 모든 항을 저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했을 때 저변이 x에 대한 제시를 그래서 정리를 딱 했을 때 우리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가 어떻게 생겼지? 2차 방정식 이렇게 생겼지. 그치? 2차 함수는 이거 지우고 여기 있는 거고, 2차 부등식은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다 정리를 했을 때 여기 뭐 부등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0 이렇게 정리되면 그냥 2차 부등식이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뭐 기억날지는 모르겠지만 3학년 때 2차 부등식을 배웠습니다. 2차 부등식을 배웠는데 그때는 2차 부등식만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하기만 했고, 고등학교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중간고사 성남고라 그랬지?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까지 배웠잖아. 근데 이미 2차 함수 나오면서부터 2차 방정식하고 연계해가지고 뭐 이게 해가 교점의 x좌표가 어쩌고 저쩌고 막 했었잖아. 그래서 부등식, 함수, 방정식을 다 통합해가지고 보겠다는 게 우리 고등학교 과정의 목적이야. 알겠지? 그래서 뭐냐면 이런 이런 부등식을 푸는 데 있어가지고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해석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2차 부등식의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잠깐 놔두고 함수로서 해석을 한번 해보면 2차 함수가 그래프가 보통 어떻게 생겼니? 보통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혹은 요렇게 생겼지. 그래서 만약에 최고차 함계수 양수여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 부등식을 풀려고 하는데 만약에 얘가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 요렇게. 자, 1이랑 3이야. 1이랑 3. 자, 그렇게 되면은 혹시 이 부등식의 해가 바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까? 이것만 보고 민주 가능하겠니? 우리 저번 시간 했잖아. 제가 0보다 크대. 그러면 x의 영역은 여기랑 여기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1보다 작니 크니 여기? 그치, 작지, 한결. 그치? x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혹은 여기도 0보다 큰 영역이지? 그래가지고 혹은 x가 3보다 크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0보다 작은 영역이면 x축 밑에 있으면 y값이 음수들이지, 0보다 작은 친구들이지. 그러면은 그 영역이 요 영역이잖니. 그러면은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이다? 1이랑 3 사이에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의 이 부등식의 답은 x가 3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크다야. 그러니까 얘를 그냥 식으로 해가지고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범위 따져가면서 1 이하일 때 식으로 실제로 곱해보니까 음수랑 음수 곱해가지고 양수가 되고 막 그렇게 따져봐도 되는데 그냥 2차 함수로 해석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저런 식으로 2차 함수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2차 부등식인가? 2차 부등식을 해석을 해볼 건데, 자, 여기 292쪽에 2번 내용 보면 2차 부등식의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x좌표가 알파 베타라고 되어 있으면 저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방금 말한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부등식을 생각해 보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아. 근데 우리 2차 함수가 반드시 이렇게 생겼나? 아니지. 어떻게 생길 수도 있냐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 자, 요렇게 생기면은 저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함수가 저렇게 생기면? 간단해. 이 모든 점들이 얘를 만족시키는 점인 거지. 그치? 근데 그 중에 y값이 0보다 작은 영역이 x값의 범위로 어딘지만 써주면은 2차 방정식 푸는 거야. 자, 어떻게 되는 거지? 안결. 네. 어떻게 되는 것이지? 얘들 중에 y값이 0보다 작은 점이 민주 작은 점이 없는 것 같지 않아? 그치? 없지. 그래서 그냥 해 없는 거야. 해 없는 거야. 그치? y좌표가 뭔지 알지?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래프가 요렇게 아이고, 이거 접하는 거야, 얘들아. 접하는 거고, 이좌표가 x좌표가 3이야. 자, 그러면은 이때는 저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되는 거지? 민주 어떻게 되는 거지? 중근 2차 방정식인가? 어쨌든 근데 그거는 맞아. 만약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이 있으면 제가 중근을 가지는 거 맞고 그 중근이 3인 것도 맞아. 3인 것도 맞는데 우리가 물어본 건 저 부등식의 해를 물어본 거니까 과연 이 수많은 점들 중에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 과연 0보다 작거나 같은 점은 몇 개냐라는 거지. 근데 그런 점은 여기 딱 하나밖에 없지 않아? 0보다 작은 점은 없지. 근데 0인 점은 딱 하나 있잖아. 그래서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저 부등식의 해가 그냥 x는 3 하고 딱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우리 2차 함수 그래프가 이거는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지.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자, 여기는 a가 0보다 큰 거였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라고 해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똑같은데 이게 위로 볼록이어가지고 a가 0보다 작아가지고 위로 볼록이라고 하면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자, 0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은 x축 밑에지.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저 2차 부등식의 해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x의 관점에서 볼 때, 왜냐면 2차 부등식이 x의 식으로 돼 있잖아. 우리 x의 범위를 구해야 돼. 그치? 근데 x의 범위를 보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아까랑은 반대지. 저기여서랑은.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은 영역이 쟤들은 x가 1이랑 3 사이였어. 그리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때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큰 거였고. 근데 얘가 뒤집혀 있으면 그게 반대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저 때면 어떻고 이 때면 어떻고 외우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2차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이고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면은 위로 볼록인 걸 알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꼭지점 찾을 수 있잖아. 축 그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거 그려놓고 그냥 여기서 0보다 작은지 0보다 큰지 그것만 따져보면 된다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뭐 계속 해보면 굳이 계속 해보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4다. 그러면은 저 2차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되는 거지? 4? 그밖에 안 돼? 한결이 어떻게 돼? 0보다 작거나 같대. 여기 y는 0이지. 다 맞는 거 아니야? 이해돼? 다 맞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해가 뭐라고 해서 x는 실수 전체? 자,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겼으면 0보다 작은 영역이 실수 전체지. 그래서 여기도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0보다 큰 영역이었다. 그러면은 x가 큰 영역이니까 3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고 여기는
x는 4일 것이고 여기는 해가 없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뭐 하는 건지 알겠지?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 나왔을 때 그냥 저거 가지고 그래프만 딱 찍어보면은 해가 그냥 바로 딱 나오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뭐 그냥 2차 부등식 푸는 것은 그렇고 3번 내용 보면 2차 부등식의 작성하고 나오지. 근데 2차 방정식 작성하는 거 기억나니? 자, 2차 방정식 작성하는 거? 보면 알 것 같아요. 오케이. 그건 맞지? 보면 기억날 거야. 근데 민주 씨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자, 봅시다. 두 알파 베타야. 두 알파 베타고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작성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x제곱 그래? 그렇게 해도 되지? 플러스 가로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오케이. 그리고 x 그치, x 하고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하고 는 그치 는 0 했는데 너무 아쉬워 민주야. 여기 마이너스잖아. 저기 마이너스. 저 실수한 거지? 네. 왜냐면 한결 이런 거 기억나니?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런 만약에 저런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러면 두 분의 합이 얘의 근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였지?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두 분 곱한 거는 a분의 c 이거였지. 그래서 얘를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얘를 보면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분의 b 이게 통째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여야지 두 분 합한 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니까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들어가는 것이고 a분의 c 하면은 1분의 알파 베타 그냥 들어가면 되니까 그대로 써놓은 거야. 알겠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3학년 때도 배웠겠지만 x 빼기 알파 그리고 x 빼기 베타는 0이다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 작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하는 거랑 똑같아. 2차 부등식도 뭐냐면 근데 2차 부등식은 추가로 해줘야 되는 게 부등호 방향 설정해 주는 거. 부등호 방향 설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하자. 자, 2차 부등식 그래프를 2차 함수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할 때 우리 그냥 3, 1 계속 하자. 3, 1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근데 저런 2차 함수에 해당하는 그 함수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최고차항 계수는 1로 하자. 1로 한 다음에 저런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x가 1부터 3까지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 2차 부등식이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최고차항 계수 1일 때. 자, 혹시 할 수 있겠니? 민주 혹시 할 수 있어? 해면 어때? 자, 일단 첫 번째 건 같이 해보자. 자, 1이랑 3 사이래. 1이랑 3 사이.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줬지. 1은 양수지.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지. 요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리고 해가 1부터 3 사이라는 건 2차 함수 그래프를 얘를 그렸을 때 요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 할 때도 배웠지만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이 식을 0이라고 해서 만든 2차 방정식을 풀면 그냥 나오는 거지. 해로서. 그치? 그렇기 때문에 부등식을 작성해 보면 x 빼기 1, x 빼기 3 하면은 얘가 만약에 0이다. 요런 2차 방정식 작성하면은 1이랑 3이 해가 나오고 이 2차 함수의 식이 요렇게 되는 거 맞지? 근데 1부터 3 사이라고 하니까 1부터 3 사이에 있는 점들을 쫙 보니까 얘들이 0보다 작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런 해를 가지는 2차 부등식을 작성해 봐라 라고 하면 부등호 방향을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1이랑 3인 건 똑같은데 하나는 1보다 작고 혹은 3보다 크대. 그러니까 1이랑 3 중에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지. 그러면은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큰 범위지. 그러면 딱 그냥 그래프를 보면 x축 위에 있는 점들이니까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앞에 식은 똑같은데 왜냐면은 저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x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똑같아야 되니까. 그치? 1이랑 3으로. 근데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2차 부등식을 작성해 봐라 라고 하면은 요렇게 작성을 해도 되고 혹은 이렇게 한 것처럼 1이랑 3이니까 x제곱하고 빼기 1 더하기 3 하고 그리고 더하기 1 곱하기 3 얘가 뭐 0보다 크던지 0보다 작던지 이렇게 했어도 무방하다. 왜냐면 그냥 요식이랑 요식은 뭐 그냥 전개한 거에 불과하니까. 알겠지?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내용 보면 293쪽에 그래서 뭐 알았고 2차 부등식을 2차 함수를 통해서 해보자는 거 알았어. 그리고 2차 부등식 작성하는 것도 굳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우리가 판단해보겠다는 거 알았어. 그러면 2차 부등식이 아까 내가 그런 거 나왔었지. 해가 무슨 없다 혹은 해가 실수 전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 개념서에서는 특별하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가 봐. 그래서 찬찬히 한번 보면 자 일단 1번 봐볼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려면 항상 성립한다는 건 x가 실수 전체일 때 다 성립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면 모든 실수 전체 x에 대해서 0보다 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없지. 무한히 내려가는데 반드시 0보다 작은 점이 있을 거야. 반드시.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위로 볼록이면은 만약에 x축하고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모든 점들이 0보다 큰 거 맞나? 그렇지. 모든 점들이 0보다 크지. y값이.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일 때 비로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크다라는 저 부등식이 x 실수 전체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야. 자 근데 조건이 뭐였지? 일단 아래로 볼록일 것. 위로 볼록이면 절대 불가능하지. 자 아래로 볼록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최고치 한계수가 0보다 커야 되잖아. 즉 a가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x축하고 만나면 안 되지. x축하고 접하는 것도 안 돼. 왜냐면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x축하고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작성했을 때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했지?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지. 그치?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한결 판별식 외우고 있니? 그래 우리 뭐 부족한 내용은 밑에 내려가서 뭐 보충해보자. 판별식은 뭐 이런 것입니다. 어쨌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되겠지? 그리고 2번 내용 보면 똑같은데 등호가 하나 들어가 있지. 민주야. 그치? 그러면 여기까지는 허용되는 거 아니야? 그림은 뭐 그래서 이거는 좀 괜찮을지도? 자, 한 점에서 만나. 자, 근데 x축하고 만난다는 얘기는 x축하고 만나는 이 점이 2차 함수의 점이기도 하지만 x축 위의 점이기도 하다라는 거거든. 근데 x축 위의 점들은 공통점이 y는 다 빵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점까지 얘를 만족시킨다. 이거지. 근데 어쨌든 아래로 볼록이어야만 이걸 항상 성립하게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때는 a가 0보다 큰 거는 오케이. 맞아. 근데 중근을 가져도 되잖아. 이 2차 방정식이. 그치? 그래서 판별식이 0이어도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리고 밑에는 뭐 딱히 그리지 말고 그냥 말로만 해보자. 자, 3번 보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 라고 하면 a가 만약에 0보다 커가지고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여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라고 하면은 양끝 쪽이 무한히 커지지. 그러면은 0보다 다 작을 수가 없지, 실수 전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a가 음수여야 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1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점에 대해서 0보다 작으려면 함수값이, 그러려면 x축하고 만나면 아니 된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할 것이다. 그 옆에 있는 거는 다 똑같은데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0보다 작다가 아니고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2차 부등식이 되어 있으니까 판별식이 0이 되는 것도 허용일 것이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되지? 그래서 문제에서 뭐 그렇게 해줄 거야. 무슨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이다. 그리고 뒤에 무슨 A, B, C 중에 계수들을 뭐 몇 개 가르쳐 줄 것이고,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실수 전체라고 할 때 무슨 뭐 K 값의 범위를 구해라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은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를 일단 따져본 다음에, 그리고 판별식 작성해서 범위 설정해서 K 값이 뭐 정수의 개수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겠지. 익숙하지?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야. 자, 그 밑에 내용 보면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자, 연립 방정식 기억나니? 한결 중학교 2학년 때 연립 방정식 배웠지? 네. 연립 방정식 기억나니?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래. 자,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 x 더하기 y는 3, x 빼기 y는 뭐 9, 요런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그 2차 방정식이래. 연립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이거 뭐 푸는 양변 더해가지고 2x는 12에서 x는 6이고 6을 다시 대입해가지고 y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푸는 거 기억나니? 근데 민주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푼 x가 6이고 y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이거는 어떤 좌표지? 이 둘 다 1차 함수라고 치면 미안해. 질문이 좀 갑작스러웠다, 그지?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이 1차 함수 두 개를 그래프로 그려보자. 자, 일단은 얘를 함수의 형태로 고쳐보자. 위에 거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고, 얘는 y는 9 이항하면은 x 빼기 9 이렇게 되어 있지. 자, 이렇게 x축 y축 있으면, 자, 일단 쟤부터 그려보자. y절편 3이지? y절편 3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것일 것이고, 여기도 x좌표 3일 것이고, 그러면 얘를 그려보면은 y절편은 마이너스 9, 그리고 기울기가 1이니까 대충 이렇게 생긴 그 함수일 거야. 자, 근데 이 점에서 딱 만나지. 근데 내가 방금 계산했던 6, 마이너스 3이라는 이 좌표가 그냥 교점의 좌표라는 거 이해하겠니, 혹시? 이해되겠니, 민주야? 어떻게, 왜? 간략하게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설명은 불가능하니? 그러니까 자, 봐봐. 우리가 지금은 2차 함수,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그 골자나 내용은 1차식 다룰 때랑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이게 1차 함수 두 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1차 함수 그래프는 뭐냐면
이거에 해당하는 1차 함수 그래프는 이거였는데 내가 지겹도록 말했지. 얘들은 뭐라고? 얘를 만족시키는 x, y들을 좌표들을 다 찍어 놓은 게 이 그래프라고. 그치? 그리고 얘를 만족시키는 점들을 다 찍어 놓은 게 이 그래프라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점을 대입해도 여기에 넣으면 무조건 성립이야. 등식. 그리고 반대로 여기 있는 점들을 다 집어넣으면 다 성립이고. 근데 유일하게 겹치는 점이 딱 하나 있지. 겹친 딱 하나 있지. 요 점은 다른 점들은 다 안 되거든. 다른 점들은 다 안 되는데 이 점에 해당하는 그 좌표만 여기에 집어넣으면 얘도 성립이고 얘도 성립이라는 거야. 다른 좌표는 다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좌표가 바로 얘라는 거지. 왜? 우리 연립부등식 풀 때 이거 어떻게 구한 거야? 얘도 성립시키고 얘도 성립시키는 x랑 y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그걸 계산을 통해서 구한 거랑 그냥 그래프 그렸을 때 딱 찍히는 이 교점이랑 그냥 의미가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방정식도 그렇고 연립 방정식은 그런데 그럼 연립 부등식은 뭐냐? 자, 연립 방정식은 이렇게 나온 해가 이 해가 얘도 만족이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립 부등식이라고 해가지고 뭐 다 푼 걸 보여줄게. 자, x 위에 부등식을 풀었더니 x는 뭐라고 할까? 5보다 작고 1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부등식을 풀었더니 얘는 3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은 얘를 수직선에 찍어보면 1, 3, 5, 8 이렇게 찍혀 있어서 보면 자, 첫 번째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들은 1부터 5까지, 그치? 그리고 두 번째 밑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영역은 3에서 8 사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면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딱 존재할 것인데 이 해가 두 부등식을 모두 만족시켜야 돼. 자, 그럼 영역 어디야? 모두 만족시키는 영역. 한결 뭔가 말하려고 했잖아. 뭐라고 하려고 그랬어? 자신있게 말해. 틀리면 말해줄게. 요즘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시험 보는 것도 모르면 어차피 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찍어야지. 자, 어떻게? 아니, 찍어! 1부터 3까지야, 뭐 3부터 8까지야, 뭐 5부터 1까지야. 자, 찍어줘. 그러니까 뭐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랑 이 부등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있는 x들을 딱 골라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부터 3까지야. 그러면은 얘만 만족시키려고 치면 2랑 3 사이에 있는 친구들을 고르면은 다 성립이잖아. 뭐 2.5라든지 2.6이라든지, 그치?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네. 응. 어떻게 돼야 돼? 3부터. 그렇지. 여기가 공통된 범위잖아. 그래서 x가 뭐 졸라 쉽잖아. 내가 쉬워서 시킨 거야, 쉬워서. 자, x가 3부터 5까지면 3부터 5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들을 골라도 얘도 만족이고 얘도 만족이잖아. 그래서 뭐 연립 2차 부등식이든 연립 뭐 1차 부등식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리고 부등식이 2개 나오든 3개 나오든 4개 나오든 상관없어. 그냥 부등식을 싹 다 풀어. 그리고 각각의 해를 다 구해. 그리고 걔들을 수직선에다가 찍어. 그래가지고 걔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동시에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영역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그 영역이 그냥 바로 그 해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쉬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 더 추가됐어. 그건 뭐냐면 x가 8보다는 작고 x가 10보다는 크다. 자,
요런 게 하나가 추가됐어. 아니 선생님 연립 2차 부등식에 부등식이 3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연립방정식 ABC 문자 3개, 식 3개 있는 거 봤지? 4개 있는 것까지도 봤을 거야. 보통 5개는 잘 안 나오는데 중학교에서 4개까지 봤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저거 범위를 찍어보니까 파란색으로 해보자. 자 8보다는 작거나 같고 10보다는 크거나 같아. 자 그러면은 저 3개의 부등식으로 구성된 연립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요. 없어? 없긴 왜 없어 민주야. 그냥 그대로지. 왜냐면 자 일단 이 2개를 만족시키는 범위는 이거인 거 맞지? 이거인 거 맞지? 그리고 이 새로운 부등식이 추가가 됐어. 그러면은 여기는 공통된 부분이 아예 없고 인정. 자 그러면은 이것까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3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얘밖에 없잖아. 그래서 실제로도 민주야 그냥 딱 생각해봐. 3부터 5 사이에 아무 숫자나 다 찍어봐. 그러면은 이 3개의 영역 안에 다 들어가지. 이해되지? 연립 2차 부등식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 것인지 막 그런 얘기들을 해왔잖아. 2차 함수를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x축하고 2점에서 만나면은 0보다 작은 범위가 어쩌고 큰 범위가 어쩌고 그런 거를 다 해가지고 각각을 푼 다음에 공통된 범위를 그냥 수직선에 찍으면 된다. 알겠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민주 근데 솔직히 여기까지는 다 좀 기억나지? 지금까지 한 거는. 근데 마지막 게 좀 복잡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럴 것 같아.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이거 조금만 하다가 우리 시작. 어차피 늦게 시작했으니까. 이 함수랑 저랑 역시 좀 따로 해야겠는데. 자, 어쨌든 마지막 내용이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보이니?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 무슨 식이 완벽하게 ax 제곱 더하기 bx